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1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은 국경을 넘고 레바논까지 확대돼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5차 중동 정쟁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일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도시와 국민에 대한 이런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재보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보복하겠다 그러고 나서 계속 뜸을 들이고 있죠.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9일 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 전까지는 공격할 것 같지는 않고요. 9일까지는 일단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압 갈란트 장관이 미국을 가는 것은 역시 이란 공격과 관련된 어떤 논의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공격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원전 시설 아니면 정유 시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공격하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핵 시설까지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의 어떤 핵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인 파장이 너무 크고요.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여기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밝혔고, 자 그래서 핵 시설은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미국 측에 우리 이거 핵 시설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가능성은 낮겠지만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또 미국 방문이 예정이 됐고요. 미국 가서 미국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핵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이란의 핵시설이 깊은 지하에 있는 게 많아서 이걸 공격을 할 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고 싶어도 사실상 벙커버스터가 없으면 공격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벙커버스터도 헤즈볼라를 공격했을 당시에 20m 정도를 뚫는 벙커버스터가 있었다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게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더 큰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 이스라엘 군이 지금 그런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벙커버스터가 없다면 이제 다른 옵션 선택지밖에 없죠. 그래서 핵시설보다는 정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격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정유시설도 그렇게 지금 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혹시 우리의 정유시설을 때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중해에 있는 가스전 우리 때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란 주위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우리가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으름장을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발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민은 계속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란 측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이스마일 간이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입니다. 알고도스 부대 사령관인데요. 이스마일 간이의 가족들도 지금 행방을 잘 모른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일주일째 행방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아마도 헤즈볼라의 하산 나사랄라의 뒤를 이어서 사무총장에 임명된 사이프 알딘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심 사이프 알딘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판딘과 함께 아마 그 벙커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이 지금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이란 혁명 수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인 암살을 한 것 중에 이란 측에서 가장 고위직이 지금 사실상 암살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암살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요. 그래서 네. 이스마일 가니도 아마 지금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봐서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가자지구나 베이루트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항공기 운항을 금지를 하면서 지금 최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전면전이라고 한다면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군을 막 파견해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상황은 역시 통제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몰고 가서 이란의 본토를 공격하고 이란은 거기에 대항해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제한적인 공격을 했지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몇백 발까지 뭐 수백 발 아니면 수천 발까지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전면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미국이 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한 300발 4월 달하고 이번에 공격한 것 해서 탄도미사일 한 300발은 이스라엘이 다 막았습니다. 근데 하루에 뭐 500발 아니면 매일 300발씩 계속 쏘아대면 그것을 다 요격하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은 사실상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직접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이제 만만치 않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을 쭉 짚어봤는데요. 오늘이 가자 전쟁 1년이어서 저희가 전반적인 전쟁의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자 지구를 넘어서 레바논, 예멘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지금 다중 전선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가자지구 전쟁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간다. 물론 최근에 다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 북부 지역으로 다시 지상군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게릴라 전 양상이 지속될 것이고요.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선은 지금 북쪽으로 헤즈볼라와의 전선에 집중하고 있고요. 예. 전선이 이제 확전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만들어 놓은 저항의 축, 즉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저항의 축을 이제는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하마스를 이미 제압을 했고 헤즈볼라 지휘부는 어느 정도 붕괴를 시켰습니다만 헤즈볼라의 저항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헤즈볼라도 계속 작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은 전방위적으로 이란의 축을 조금 공격을 해서 약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란과도 지금 무력 충돌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스라엘로서는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나면 이란이 만들어 놓은 이 중동 지역 정세에 본인이 너무나 지금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는 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중동 지역 정세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경우에는 지금 1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을 계속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하 땅굴이 지금 고립된 처지에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예견했듯이 하마스를 완전 괴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마스의 무장 조직을 괴멸시킨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휴전이나 정전으로 가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요. 좀 이스라엘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이제 하마스의 괴멸을 노린다면서 이스라엘군을 빼지 않고 가자 지구에서 계속 새로 재조직되는 하마스 대원들과 계속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스라엘 작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군을 뺄 생각이 없고요. 내년까지도 아마 가자 지구에서 계속해서 게릴라전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재조직되는 하마스 대원과 교전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하 땅굴이 굉장히 정교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스라엘군이 사실 들어가서 모든 500km 이상 되는 정확하게 킬로미터 얼마나 길이가 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모두 막기는 사실상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마스 대원들은 그 연결되어 있는 지하 땅굴을 통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이스라엘군을 피해서 다니다가 또 필요시 또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는 그런 게릴라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군이 상당히 지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 하마스와의 교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 밤사이에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강한 공습이 또 있었고 또 헤즈볼라도 맞불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군기지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나스랄라가 사망한 헤즈볼라의 반격은 이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초기에는 헤즈볼라가 지휘비가 붕괴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체계적으로 대처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미사일 공격이나 로켓 공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부터 상당히 전세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갈릴리 북쪽, 즉 갈릴리 호수 북쪽에만 집중되던 공격이 이제 갈릴리 남쪽 그리고 하이파 계속 이제 남하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켓이나 미사일 사거리가 훨씬 긴 것들을 계속 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하다 보면 결국 이제 텔아비브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 게임이 사실 시작됐다. 헤즈볼라의 무기 체계는 여전히 많이 붕괴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수준의 무기 수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우리가 15만 발 정도의 로켓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중에 뭐 절반이 파괴됐었더라도 여전히 아주 많은 숫자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그리고 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 중동 사태는 한 달 남은 미국 대선의 변수로도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절제된 대응을 바라고 있지만 사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본인이 실기했던 점, 즉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것.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고 그다음에 지지도가 많이 낮아졌었죠. 그러나 이제 헤즈볼라와의 전선에서 상당히 헤즈볼라를 초반에 압도하면서 특히 삐삐 폭탄 같은 것을 터뜨리면서 압도하면서 상당히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국민들은 가자 지구 전쟁은 끝내고 싶어 하지만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이스라엘 북부를 1년 동안 이스라엘 북쪽 마을을 사실 헤즈볼라의 공격 때문에 모든 게 다 불타고 이제 완전히 살 수 없는 곳이 됐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봤을 때 헤즈볼라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이 손을 좀 봐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예. 자, 그런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란의 축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이미 섰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는 것이고 또 선거 캠페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주 좀 미묘한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오히려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각 대선 후보의 입장도 살펴보면 해리스 후보는 휴전을, 트럼프 후보는 이란 핵시설 공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미국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본인들이 이 발언이 본인들한테 이제 유리하길 바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정치적 계산을 따질 텐데 바이든 즉 해리스 쪽에서는 어쨌든지 민주당 즉 진보 진영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아랍권 지지자, 아랍권 유권자들도 많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사실 트럼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아직 못 막고 있지 않냐.
이런 공격을 트럼프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휴전 아니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만이 이 안정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트럼프로서는 보수층의 이제 입맛에 맞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잘못된 발언이다. 필요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네. 역시 미국 내 보수층에서는 이란을 상당히 이란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에서는 역시 이란 핵 문제 해결에서는 협상이 안 되면 강경책으로라도 이란의 핵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자 전쟁 1년을 맞아서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